네, 반갑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의 상승 추세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수준을 거의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코스피가 1.2%, 코스닥은 1.1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밸류업 쪽, 오늘 은행주들도 거의 폭발적인 상승이었고요. 자동차, 이런 저평가라고 되어 있었던 종목군들 다 끌어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업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 등치가 좀 큰 편인데, 얘도 치고 올라가면서 오늘 급등세를 좀 보여줬고요.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와버렸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가 기준은 거의 대부분 다 신고가인데요. 네,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밟고 올라가는 거 너무 기분 좋은 상승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 있어야지만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하신 분들, 또 갖고 계시는 분들, 네, 더 잘 들고 가시기 바라고 좋은 수익들 더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674포인트 그냥 쏘쏘합니다. 네, 직전 고점대와 비슷한 형태의 느낌인 것 같고요. 계좌 상황은 네, 지난번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지금 계좌 상황이 훨씬 더 좋아요. 이게 내려갈 때 방어가 되고요, 올라갈 때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이런 흐름들은 주도주들이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냈잖아요. 얘들이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매매는 조금 네, 애매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뜨고 나서 살만한 게 없었죠? 네, 옆으로 쭉 눕기만 하니까 오히려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그냥 재미가 없는 그냥 매매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되겠죠. 아침에 갭상승한 부분에서 따라붙기도 애매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저점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냥 그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포인트는 썩 좋지는 않았고요. 그냥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올라가려는 조짐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지지점대 유지를 잘 해주는 종목군들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매수가 들어간 종목군들이 매수 시점 대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오늘이 아닌 내일 또는 모레 또는 이번 주 이런 흐름들 보면서 매수하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요. 아침에 상승한 이후에 떨어져 가지고요, 마지막에 조금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도 그다지 매수 쪽은 재미가 없었어요. 대신에 지난주에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오신 분들은 아주 재미있는 오늘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매우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거 생각되는데 이제는 너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매매 타이밍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응점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은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셔야 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단속은 더 확실히 하셔야 되겠죠. 팔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주도주는 절대적으로 팔면 안 되고요,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개인들은 6천억 팔았고요. 코스닥은 2천억을 개인들이 매도가 됐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6천억, 코스닥에서 2천억, 둘이 합쳐가지고 8천억. 와, 많이 팔았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외국인들이 5,900억. 네, 거래소 쪽 순매수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오늘 조금 사들여서 783억, 738억, 네, 순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금융투자가 오늘 468억으로 순매도로 떨어집니다. 이게 1,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던 건데, 이 정도면은 거의 한 2천억 팔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융투자가, 너무 높은데? 라고 하면서 매도가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 매도셨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매수가 들어와 있었고, 외국인들이 2천억 순매수 들어왔다는 것은 제법 많은 물량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지치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네, 나는 계속 살 건데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미 매수가 또다시 네,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은 오늘 하이닉스가 네, 최고입니다. 박수!
네. 이 박수 쳐줘야 돼요. 왜냐면 신고가요. 16만 8,100원이요. 갭 상승한 부분에서도 더 치고 올라가죠. 아무리 뭐, 진짜 이건 뭐 AI 대장이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동안 얼마나, 네, 서러움을 당했을까. 저 아래쪽 7만원대까지 나왔었던 그때 생각하면은, 네,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을까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참고 매수해줬기 때문에, 지금 8만원대 사신 분들은 100%, 네, 가까이 나왔겠죠. 그죠? 90% 넘게 수익률 나왔을 텐데, 네, 일단 더 들고 가세요. 네, 지금은 뭐, 중간에 팔아먹을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더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2% 상승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삼성전자 2% 상승이요. 어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네, 지난 주말에 3.5%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만 나와도 좋은 건데, 오늘 빠지지만 않은 것도 하나 좋은데, 오늘 플러스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상승 포인트가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오늘 기아는 조금, 네, 지지부진했죠. 근데 현대차 오늘 2% 상승하면서 요것도 신고가입니다. 종가 기준 신고가 나와버렸죠. 네, 그럼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고요. 현대차 EUB, 네, 이것도 네, 지금 신고가죠. 종가 기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을 지금 16만 9천원 찍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네, 상당히 멋진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배당도 챙기고요. 시세 차익도 계속 챙길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올라와 줬죠. LG화학 올라가 줬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DI는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또 누가 채워줬어요? KB금융이 올라오면서 6만 9천원까지 이것도 신고가라 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종가 기준 신고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오늘 치고 올라가는 모습. 요건 아직 신고가는 아니고요. 네, 요런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굵직한 것들, 주도주의 행렬에 끼는 것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이상으로는 포스코가 올라갔다는 부분이겠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애매했는데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 뒤로 넘어가도 은행주도 움직임 좋았죠. 삼성생명 또 올라가요. 또 신고가.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현대모비스도 오늘 강세 보여줘서 신고가입니다. 네, 오늘 신고가 속출하는 날이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체크하시고요. 에코프로머티는 조금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 요즘에 잘 나가다가 조금 들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죠? 네,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뒤로 넘어가는 오히려 주가가 좀 밀리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또 한미반도체 강세 신고가입니다. 네, 신고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코스닥 쪽 보시면은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오늘 상승세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은 저항 때문에 좀 답답한 모습이긴 한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HPSP 오늘 상승 포인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휴젤은 또 신고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거는 조금 맥락은 다르게 하죠. 그래서 HLB, 알테오젠 이런 쪽 흐름들로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겠고요. 엔캠은 많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지금 2차전지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라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구간까지 또 온 것 같아요. 근데 수급이 좋아지거나 뭐 밀고 들어온 모습이 있으면 이 자리에 그냥 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약간 코스닥 쪽은 네, 이것저것 골고루 좀 건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네. 그 다음에 매도 좀 있었죠. 이제 이 SM이라든지 아까 저기 JYP 엔터도 매도가 지금 나와서 또 신저가 나오고 있죠. 얘네들은 신저가, 네, 신저가, SM 이런 거, 네,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건드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원익 IPS도 추가 상승이 또 나타났어요. 지금 반도체 장비 쪽, 동진 세미캠, 좋습니다. 이런 것들, 네,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어요. 솔브레인 마찬가지. 소부장투도 여러분들 계속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영 이런 것들 오늘 보시면 네, 주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네, 신고가가 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많이 있을수록 얼마나 네, 좋은 일이 생길 것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네, 계좌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멋진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상승 종목들 한번 볼게요. 등락 현황 먼저 보시면 코스닥 쪽에 보시면 768개 종목이 상승, 804개 종목이 하락이네요. 하락이 더 많아요. 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쪽 넘어가시면 상승은 438개, 하락이 445개. 하락이 더 많아요. 오늘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대형주들은 이제 다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 상황은 올라갔지만 종목들은 오히려
네, 떨어진 종목들도 제법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티가 안 나죠. 주도주만 잘 잡고 있으면 되고요. 걔네들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별로 티는 안 나시겠습니다만 오늘 계좌 대충 한 3% 정도 올랐죠? 네, 더 올랐을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 올라간 거 쌤쌤이 치면은 한 2에서 3% 정도 사이 구간은 오늘 상승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나왔을 것 같고 저는 오늘 3% 넘게 올랐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아까 3%였는데 지금 막판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쪽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네, 저는 한 3% 정도 나왔고요.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자, KD 그대로 상한가 마감했고요. SP소프트, 라이트론, 윈텍, 덕산, 테코피아, DTNCRO, 인포마크, 삼목에스폼, 재룡전기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GST, 폴라리스 이런 쪽도 급등세 계속 보여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 뭐라 그럴까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군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약간 그 중소형주 쪽, 네, 중견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덩치가 큰 종목군은 사실 여기 끼기가 좀 어렵긴 하죠. 네, 그럼 끼기 어렵긴 한데 뭐 조단위 이상 종목들 끼기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는 애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고영도 1조 5천억이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9조 원대인데 이렇게 끼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작은 것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55개. 많은 편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또 많아요. 그러면 변동폭이 좀 크다는 걸까요? 한번 볼게요. 쭉 내려보면 3.8% 나쁘지도 않네.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도 있고 급등주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3.9% 정도 나오는 거니까 오늘 상승 포인트 좋은 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락률 볼게요. 세종메디칼이 22% 하락했고요. 에이스테크, 해성TPC, 라닉스, 삼성제약 제법 또 많네요. 여기도 네,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9개. 네, 근데 제법 낙폭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하락폭 볼게요. 네, 이것도 많아요. 2.6%나 되잖아요. 이것도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계좌상으로 본다면 지금은 플러스 한 1% 정도 남짓한 그런 상승을 보이는 게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계좌가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하락 종목의 숫자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일단 플러스만 나면 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가장 많이 샀네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마지막에 매도로 바뀐 것 같은데요. 아까 잠정 집계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적 움직임은 레버리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고요. 하이닉스를 금융투자가 팔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이닉스 금융투자가 파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봤을 경우에 하이닉스 상승률이 너무 좀 거세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 상승률이 너무 높고 은행주 상승률이 너무 높고 하니까 수익률 나온 거 팔아먹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기전자 반도체 쪽의 매도를 조금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또 샀어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어떤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되 일단 상승 쪽에도 어느 정도 베팅을 하면서 해증을 좀 걸어주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2차 전지가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소부장, 비메모리 반도체, 무슨 반도체, 네, K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필라델피아 이것도 반도체죠. 네, 그 다음에 코덱스 반도체, 네, 뭔지 아시겠죠? 글로벌 반도체. 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짜자자작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기관적 움직임은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삼성전자 순매수로 잡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당연히 뭐 삼성전자 2,400억 가장 많이 샀고요. 하이닉스 그 뒤를 따릅니다. 둘 다 사고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현대차요. 현대차 엄청나게 또 많이 사고 있죠. 그다음에 KB금융 오늘 은행주 섹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샀죠. 네, 이수페타시스, 포스코홀딩스, 한미반도체, 고영, 삼성물산, 현대차, EUB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그 가격대 대비해서 수익률을 키워주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임스 토마스, 네, 박수 한번 또 쳐줘야 되겠죠. 네, 잘했어.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들
얘네들 수익 내기 전까지는 끈질기게 달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더 많이 내셔야 되는 거고요. 매도 쪽은 SDI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우리금융지주, 네이버 조금 주가 떨어지는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아, 삼성전기도 있고요. JYP 엔터, NGN솔루션 등등등. 약간 비주류 쪽 속해 있는 것들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매도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잘 가는 업종군 대비해서 못 가는 업종군들은 또 조금 소외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종목 포지션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또 그 다음에 향후의 주도주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시장은 일단 더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주 초반은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다음 주가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FOMC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또 한 대 때리고 들어가거나 아마 2700을 터치한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대를 통과하기 전에 항상 통상적으로 거쳐야 되는 게 통과 의뢰 같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만 깊게 파고 들어가는 조정은 없다. 그 부분만 꼭 기억하시고, 여기도 지금 아직 박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예 돌파가 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앞쪽에 이벤트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간다기보다도 3월달 한 중후반 넘어가야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이 동안에 지수 붙잡아 놓고 가지고 있는 종목도 올리면서 이런 움직임도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꽉 붙잡고 있거나 기회가 오면 또 더 매수를 해주거나 해서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샀는데 여기서 더 사야 되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사셨으면 더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유지하시는 것만 잘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간 종목군들은 조금씩 비중 띄어갖고 진행하시고, 변동성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무시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종목으로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전을 봤다라면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일단 좋은 겁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저녁에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요.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요. 네.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백날 이렇게 귀로만 들어서 안 돼. 얼굴 보고 얘기하자. 저녁 9시에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